파라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 인물로 나타나는 이름이며 이들 중 가장 유명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테나의 별칭인 파라스 아테나.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유명하며 파라스는 그녀의 별칭입니다. 이 별칭은 다양한 기원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아테나가 어릴 때 친구였던 파라스라는 이름의 소녀와의 일화입니다. 아테나와 파라스는 함께 무술 연습을 하다가 아테나가 실수로 파라스를 죽이게 되었고 그 후 죄책감을 느낀 아테나는 친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 추가해 파라스 아테나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티탄족인 파라스. 파라스는 티탄족의 하나로 크리우스와 에우리비아의 아들입니다. 그는 스틱스와 결혼하여 니케, 크라토스, 지아, 비아라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승리, 힘, 경쟁, 폭력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파라스는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인 티타노마키아에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패배합니다. 이 외에도 파라스라는 이름은 신화에서 여러 인물들에게 사용되었지만 위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 파라스 아테나. 아테나의 별칭인 파라스는 여러 가지 상징과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 전략,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며 파라스라는 이름과 함께 올빼미, 올리브 나무, 방패, 창 등과 연관됩니다. 이 별칭은 아테나가 뛰어난 무예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테나를 파라스라는 이름으로 숭배하며 전쟁의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2. 티탄족 파라스. 파라스는 티탄 중 하나로 그의 이름은 무기 또는 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올림포스 신들과 대립하였으며 올림포스의 승리로 티탄족은 패배하고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됩니다. 3. 파라스와 아테나의 관계. 파라스는 또한 트리톤 바다의 신의 딸로 등장하며 아테나의 어릴 적 친구로 그려집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라며 무술을 연마했지만 어느 날 싸우던 중 아테나가 실수로 파라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한 아테나는 친구를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 덧붙여 파라스 아테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4. 히긴스의 파라스. 로마 시인 히긴스의 작품에서 파라스는 판타시의 자식으로 트리톤의 아들이라고 언급됩니다. 히긴스의 작품에서 파라스는 창을 들고 다니는 자를 의미하는 전쟁의 상징이 되며 아테나와의 일화로 더욱 유명해집니다. 5. 파라스와 메두사. 파라스라는 이름은 또한 메두사 신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였을 때 그녀의 머리를 가져가 아테나에게 바쳤고 아테나는 그 머리를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에 부착했습니다. 이 방패가 파라스 아테나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습니다. 6. 신화적 중요성. 파라스는 지혜와 전쟁의 힘을 동시에 상징하며 종종 방어적인 전쟁술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아테나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이면서 전쟁과 지혜, 보호의 신으로서의 아테나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파라스는 여러 맥락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며 전쟁과 지혜, 그리고 신성한 우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 파라스와 올림포스의 아티팩트. 파라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다양한 무기, 방패, 갑옷 등과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아테나가 사용하는 방패인 아이기스에 메두사의 머리를 부착했을 때 이는 파라스 아테나의 힘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티팩트가 되었습니다. 이 방패는 방어와 동시에 공격의 역할을 하는 상징이 되어 아테나의 두 가지 측면인 전쟁과 지혜를 함께 나타냅니다. 8. 헤라클레스와 파라스의 전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 하나인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일에서 아테나는 파라스의 상징을 사용해 헤라클레스를 보호하고 그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파라스 아테나가 그리스 영웅들에게 조언과 보호를 제공하는 존재였음을 나타냅니다. 9. 아케론 강의 파라스.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강인 아케론을 지배했던 하위 신들 중에도 파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이 파라스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종종 어둠과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파라스라는 이름은 단순히 전쟁과 지혜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의 대립을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 파라스와 판도라의 상자. 파라스의 또 다른 변형은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판도라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상자를 열어버리는데 이 상자에 담긴 것들이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파라스가 판도라의 상자에 봉인된 재앙 중 하나를 상징한다고도 언급됩니다. 이 해석은 파라스의 이름이 혼돈과 질서를 동시에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게 했으며 전쟁과 지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캐릭터로서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11. 고대 그리스 문학과 예술에서의 파라스.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는 파라스 아테나의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도 파라스 아테나가 등장해 영웅들을 돕거나 그들을 인도합니다. 아테나는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전쟁의 여신으로서 파라스라는 이름을 통해 그녀의 권능과 힘을 드러냅니다. 그리스 조각과 예술에서도 파라스 아테나는 전사로서의 모습, 즉 투구와 방패를 든 형태로 많이 묘사되었습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거대한 아테나 조각상도 파라스 아테나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 파라스의 심볼리즘과 철학적 해석.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파라스를 지혜의 본질과 연결했습니다. 파라스 아테나는 철학적 진리와 합리적 사고의 상징이 되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에게서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파라스가 전쟁의 상징인 동시에 지혜의 상징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전쟁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 그리고 조화의 기반을 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파라스라는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서 다층적이며 복잡한 의미를 가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은 전쟁과 지혜의 대립, 삶과 죽음의 경계, 혼돈과 질서의 균형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리스 신화와 문화 전반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3. 파라스 아테나의 탄생 신화.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으로 완전히 무장한 채 태어났습니다. 이 모습은 그녀가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신이라는 점을 나타내며 파라스라는 별칭과 연결됩니다. 아테나의 탄생 자체가 폭력과 창조의 결합을 보여주며 지혜와 전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14. 파라스와 고대 아테네의 상징성.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나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숭배했고 파라스 아테나는 도시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종교 축제 중 하나인 파나테나이아에서는 아테나에게 바치는 제정과 경연이 열렸는데 여기서 아테나의 별칭인 파라스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 축제에서 시민들은 아테나에게 올리브가지, 무기, 갑옷 등을 바쳤는데 이는 파라스 아테나의 전쟁과 지혜의 상징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5. 파라스와 아스테리아와의 관계. 일부 신화에서는 파라스가 아스테리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스테리아는 하늘의 별과 꿈을 다스리는 여신으로 파라스와의 관계는 지혜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관계는 파라스가 단순한 전쟁의 신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와 지혜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6. 파라스와 미케네 문화. 미케네 시대의 고대 유물과 벽화에서도 파라스 아테나의 모습이 발견되며 당시의 전사 문화와 아테나의 전쟁 여신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이 시대에는 아테나가 도시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으며 파라스라는 이름은 미케네의 전사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7. 파라스와 고르곤의 저주. 파라스 아테나가 메두사의 머리를 방패에 부착한 것은 고르곤의 저주를 제어하고 이를 지혜와 힘으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행위는 파라스가 단순한 전쟁의 힘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아테나가 지닌 파라스의 의미는 파괴적인 힘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지혜의 힘으로 확대됩니다. 18. 파라스와 로마 신화의 연결. 로마 신화에서 아테나는 미네르바 모너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네르바는 로마인들에게 지혜와 기술의 여신이었고, 파라스라는 별칭은 여전히 그 의미를 이어받아 지혜와 전략적 전쟁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파라스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 문화에서도 중요한 신화적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19. 예술과 문학 속의 파라스. 서양 예술에서는 파라스 아테나의 모습이 종종 묘사되며, 그녀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있거나 부엉이와 함께 그려집니다. 이는 파라스의 전쟁과 지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아테나를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지혜와 미의 화신으로 묘사했으며, 이러한 묘사에서 파라스라는 이름은 그녀의 신성한 지혜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 현대 문화에서의 파라스. 오늘날에도 파라스는 여러 문학, 철학 그리고 예술 작품에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소설과 영화에서 전쟁의 지혜와 전략적 사고를 상징하는 캐릭터나 설정에 파라스라는 이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인 동시에 지혜의 여신으로서 상징되는 것처럼, 파라스는 현대에서도 힘과 지혜를 결합한 인물 또는 개념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통해 파라스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그리스 신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와 상징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라스는 전쟁의 힘과 전략적 지혜,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의 상징적 역할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21. 파라스 아테나와 전투의 상징. 아테나는 전투에서 전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그리스 전쟁에서 주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트로이 전쟁에서는 그리스 연합군의 전사들에게 지혜와 전략을 제공하며 그들의 수호신으로 활동합니다. 그녀는 전투에서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전사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 과정에서 파라스라는 이름은 그녀의 지혜와 전투 기술을 상징합니다. 22. 파라스 아테나와 시민의 의무. 아테나의 역할은 단순한 전쟁의 여신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의무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정의와 도덕적 가치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스라는 이름은 이처럼 정의와 도덕의 상징으로서 아테나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며, 전사들이 단순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유와 지혜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23. 그리스 비극에서의 파라스. 그리스 비극에서도 파라스 아테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에서는 아테나가 주인공들에게 신의 개입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파라스의 이름은 신의 지혜와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테나가 등장하는 비극적 상황에서 그녀의 지혜가 갈등을 해결하거나 주인공을 돕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그녀의 상징적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24. 아테나의 신전과 파라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의 가장 중요한 성소로, 그녀의 이미지와 함께 파라스 아테나의 조각상과 예술작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으며 파라스 아테나의 위엄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신전 내부의 조각들은 아테나의 힘과 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파라스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은 이 신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5. 파라스와 여성의 역할. 파라스 아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테나는 남성 중심의 전쟁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지혜와 힘을 동시에 갖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스라는 이름은 이러한 성별을 초월한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여성의 잠재력과 권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26. 파라스와 대립의 상징. 파라스 아테나는 종종 다른 신들과의 대립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레스 전쟁의 신화 대조적으로 그녀는 전쟁의 무자비함이 아닌 전략과 지혜로서 전투를 다룹니다. 이 대립은 파라스라는 이름을 통해 더욱 뚜렷해지며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7. 파라스와 연관된 인물들. 파라스와 연결된 인물로는 제우스,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등 다양한 전설적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테나의 지혜와 지원을 받으며 전투를 벌이고 그녀의 힘이 그들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파라스라는 이름이 단순한 전쟁의 여신을 넘어 지혜와 전략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8. 파라스와 시각예술. 현대 미술에서도 파라스 아테나의 이미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녀의 상징성을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를 통해 탐구하며 파라스 아테나의 모습을 통해 지혜와 전쟁의 교훈을 전달하려 합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파라스 아테나의 위엄과 지혜를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여전히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9. 파라스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에도 파라스는 전쟁과 지혜의 상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전략, 그리고 심리적 전투 등에서 지혜와 전략의 결합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많은 현대 작가와 영화 제작자들이 파라스 아테나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개발하며 그녀의 지혜와 전략적 사고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30. 결론. 파라스의 통합적 의미. 파라스라는 이름은 전쟁과 지혜, 생명과 죽음, 정의와 혼돈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관련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는 파라스가 단순한 전쟁의 신이 아닌 지혜와 전략의 상징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끼친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파라스는 그리스 신화의 여러 측면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소는 그녀의 상징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전쟁과 지혜의 조화를 강조하는 파라스는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